안녕하세요. 일단 133페이지 펴시고요. 133페이지 펴세요. 이 초겨울에 개나리가 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세상이 미쳐가니까 꽃들도 미쳐간다. 133페이지 보면 뭐 나와요? 의사표시. 다시 133페이지 보면 의사표시 나오죠. 그럼 의사표시가 뭔가부터 잠깐 볼 테니까요. 보세요. 갑이 예를 들면 매도인이라고 불러볼게. 을이 매수인이야. 토지를 매매하는데 예를 들면 매도인 갑이 땅을 왜 파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서 판다고 볼게.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서 팔아요. 그리고는 이 땅을 1억 원에 팔아야겠다만 뭐가 요즘 여기는 뭐 1억짜리 없죠. 근데 뭐 자꾸 10억, 100억 이랄라니까 좀 그래서 그냥 강의할 때는 무조건 1억을 할 거야. 자, 1억 원에 팔아야지. 1억 원에 팔아야겠다. 1억 원에 팔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 그럼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1억에 파는 게 원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인데 가서요. 야, 내 토지 1억 원에 사라. 이렇게 하는 거야. 1억 원에 사라. 그죠? 학자들이 요런 단계를 보고요. 용어 하나씩을 만들었는데 그 용어가 첫째, 요걸 뭐냐면 효과의사라 불러. 말 잘못했어. 요게 뭐예요? 동기. 다시 이게 법률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동기. 그럼 앞으로 동기이라면요. 이유를 생각해. 다시 동기라면 뭐 생각하고? 이유. 법률행위 된 이유야, 이유.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사람은 지금 매매를 한 이유가 사업 자금 마련이죠. 그럼 예를 들면 매수인은요. 예를 들면 땅을 왜 사느냐네요. 땅을 왜 사느냐. 예를 들면 건물 지으려고 산다 이러면 매수인의 동기는 뭐야? 건물 지을 목적. 이게 동기야. 동기를 뭐라고 생각하고? 이유.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땅을 1억에 팔겠다. 그걸 원했죠. 1억에 팔아야 되겠다. 그걸 원했잖아. 그걸 뭐라고? 효과의사. 그걸 뭐란다고? 효과의사. 그러니까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고요. 그 다음에 1억에 사라 얘기했죠. 1억에 사라 얘기했죠. 그걸 뭐란다? 표시행위라 불러. 이래 구별을 해놓고요. 동기는 의사표시의 앞선 과정이야. 다시 의사표시의 뭐? 앞선 과정이니까 의사표시 요소 이다이다. 의사표시 전 단계야. 그러면 의사표시 이다이다. 요소 이다이다. 아니다. 전 단계라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라도. 태아가 뭐예요? 태아가 경상도 말로 하면 뭐야? 알라는 태어난 애가 알라야. 태아는 뱃속의 알라. 자, 그러면 태아가 사람이다 아니다 아직 법적으로? 아니잖아. 태어나야 되잖아. 그럼 이거는 동기는 아직까지는 의사표시가 아니야. 그럼 의사표시 구성요소가 아니고, 그러면 의사표시 구성요소가 뭐예요? 효과의사표시행위야. 그러면 의사표시가 뭐예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 효과의사를 뭐 하는 행위라고? 표시. 이게 의사표시잖아. 효과의사를 표시한다. 이게 뭐라고? 의사표시. 그러면 133페이지 첫째 줄 봐봐. 133 뭐라고? 의사표시란 법률행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자, 줄거 볼래요?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의혹하는 의사 줄거. 그러면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의혹하는 의사
그 밑에다 적어. 여기 효과의사잖아. 효과의사. 그 다음에 표시 밑에다 적어. 표시행위. 표시행위. 그럼 이제 줄이 뭐예요? 효과의사 표시행위죠. 다시 볼까? 의사표시가 뭐다? 법률행위의 필수적 구성으로서 자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의혹한 의사, 효과의사의 표시행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의 표시행위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사실이죠. 법률 사실 줄 거 봐봐. 법률 사실. 자, 그리고 물어볼게요.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다. 매매 계약 같은 법률 행위는 어느 동네에 있었어? 법률? 미안합니다. 일주일 전에 걸 물어서 미안해요. 다 그래. 근데 자꾸 반복한다 그랬죠. 법률 행위는 뭐? 법률 요건.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그래서 내가 사자 돌림했잖아. 사사. 의사표시는 뭐라고? 법률 사실. 법률 행위는 뭐? 법률 요건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의사표시 배우니까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동네에 있다고. 그래서 법률 사실이야. 즉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자신이 의혹하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요. 의사를 형사하는 데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들어봐봐요. 우리 민법은 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규정한 게 아니고 대부분의 의사표시는 정상적이다 이런 논리야. 그럼 뭐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만 규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네모 안에 제목이 뭐라고? 비정상적인 의사, 비정상적 의사 표시고 제일 오른쪽에 여러 가지 있죠. 비진위 표시 있고요, 통정 허위 표시 있고, 차고 사기 강박 있죠. 지금부터 이런 걸 배우는데 그럼 지금부터 배우는 비진위 표시, 허위 표시, 차고 사기 강박은 전부 뭐라고?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다. 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요. 용어 하나 좀 이따 계속 볼 텐데 지금부터 의사 표시를 배우고 있죠. 근데 의사표시자를 줄이면 뭘 할까? 의사표시자를 줄이면 표의자라 불러. 의사표시를 줄이면 뭐라고? 표의자. 그래서 지금부터 표의자란 말이 많이 나와. 그럼 표의자란 말 나오면 뭐라고 알아보라? 의사표시자를 뭐 한 말이다? 줄임말이다. 이래 보시면 돼. 의사표시 줄여서 말한다고? 표의자. 제일 먼저 뭐 나오느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나오죠? 줄여서 말한다? 비진위 표시. 바로 밑에 몇 조다? 107조. 봐요. 진위가 아닌 의사를 표시했다. 그래서 한문으로 아닐 비자 쓰거든. 아니다가 한문으로 비야. 비. 그래서 비진위 표시라 하고 몇 조다? 107조. 우리 지난주에 103조, 104조 배울 때 얘기했는데 이 조문을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마. 왜? 잘 외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외운들 금방 잊어버려. 근데 이게 계속 강의를 되면서 반복한다고 103조, 104조, 107조, 108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쯤 되면요. 웬만한 중요한 조문은 다 알아맸죠. 그래서 107조예요. 자, 그럼 이제 설명부터 듣고 나중에 줄만 끄시면 돼. 일단 내가 필기하는 걸 따로 할 테니까. 자. 아까 의사표시자 줄임말을 뭐라 한다고? 표의자. 그럼 요 반대편을 뭐라 하냐면 상대방이라 불러. 만일에 요쪽이 의사를 표시하면 요 사람이 뭐가 되고? 표의자. 이쪽이 상대방이야. 고정된 게 아니야. 다시 이쪽이 의사 표시하면 표의자, 상대방. 이 사람이 의사 표시하면 이 사람이 표의자, 이쪽이 상대방. 요렇게 그림 그리면 뭐라고? 토지. 자, 표의자가 마음속의 진인데 진이는요. 진이는 뭐 그냥 생각하면 뭐예요? 진짜 의사 이런 뜻이 드죠. 그럼 여기 뭐냐면 내심의 효과사예요. 아까 효과서 있잖아요. 효과서. 내심의 효과사가 뭐예요? 진인데 안 되면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냥 마음속의 진짜 의사라고 생각해 버려요.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나세요? 증여가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예? 다시 증여가 단독이라고 착각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 봐. 네가 저 이라면 상대방이 고마워 이래 일이지. 네가 저 했는데 싫어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증여는 뭐라고? 계약. 증여는 뭐? 계약. 네가 저 이라면 고마워해야 돼. 승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속의 진이는요. 이 사람이 마음속의 진이는 증여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 다시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겉으로 표시를요. 내 땅 네가 가져라 한 거야. 내 땅 네가 가져라 해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내 땅 네가 가져 이러면 뭐라 할 거야? 예? 고마워. 어떤 분은 이런다는데 물어봐야 된다고. 진짜 이래 물어봐야 된다. 자,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할 생각도 없는데 네가 저라 증여 의사표를 했고 상대방이 고맙다 오케이 한 거야. 이게 비진의 표시죠. 그러면 비진의 표시는요. 원칙은 뭐로 가야 될 것 같아? 유효로 갈 때 무효로 갈 것 같아? 원칙은 뭐로 간다? 유효. 원칙은 뭐라고? 유효. 유효로 간다는 말은 의사로 간 게 아니고 표시된 대로 갔죠. 표시된 대로 유효하잖아. 그럼 이거는 표시주의로 보는데 이건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야? 요 그림에서만 봐. 요거는 표의자 보호해, 상대방 보호해. 상대방 보호죠. 자, 그럼 여기 잠깐만 응용할 테니까 돌아봐. 학자들이 의사 표시의 구성 요소를 두 가지 효과 의사의 표시 행위라고 해놓고는 다시 요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을 중요시하느냐, 어느 쪽이 중요하냐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죠. 어떤 학자들은 요 의사가 중요하다 이런 말 그대로 뭐요? 의사주의야. 말 그대로 뻗쳐. 야, 의사와 표시 중에 의사가 중요하다 하는 사람은 뭘 한다고? 의사주의. 아니다. 표시가 중요하다면 뭐요? 표시주의지. 어렵잖아. 표시주의야. 그런데 의사주의에 의하면요. 의사주의에 하면 표의자가 보호돼. 저 그림에서 상대방이 보호돼. 저 의사주의로 간다면 저 그림에서는 마음속에는 줄 생각이 없었으니까 안 줘도 되잖아. 저거는 의사주의는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야? 표의자. 의사주의는 누구를 보호한다고? 표의자 보호. 그런데 표시주의는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야? 상대방. 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내가 우지 않은가 말이야.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다 뭐라고? 표시주의. 이게 뭐라고? 상대방 보호야. 그러놓고 한번 들어봐봐. 우리인데 제일 중요시하는 게 계약 같은 거죠. 계약. 그러면 계약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법률행위 할 때는 여러분들 표시주의로 가는 게 맞아? 의사주의로 가는 게 맞아? 표시주의 가자. 그럼 원칙적으로 표시주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누구 보호하려고?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상대방 보호가 늘 우선이다 생각을 해야 돼. 우리 계약 같은 거 할 때는 늘 상대방 보호가 우선이야. 뭐로 간다고? 표시주의.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기는 뭐요? 표시주의에서 상대방을 보호한 거야. 그래서 원칙대로 유효하자. 원칙대로 유효하다는 말은 표시된 대로 효과가 생긴 거야. 뭐라고? 표시된 대로 효과가 생겨서 원칙은 뭐하다고? 유효. 그런데 예외요. 예외.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는 상대방 보호 안 하고 표의자를 보호해야 돼. 어떤 경우에 상대방 보호할 필요 없느냐 그걸 주의하시는데 요 이론이 요 논리가 오늘도 몇 번 써먹어.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법이 이렇게 일관되게 돼 있어. 그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상대방이 저 사람이 줄 마음도 없는데 준다고 한다. 줄 마음도 없는데 준다고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저 사람이 줄 마음 없는데 한다. 줄 마음 없다는 걸 알았거나 또는요. 알 수 있었죠. 과실이 있죠. 그럴 때는 뭐로 가냐면 무효로 가요. 무효로 가. 그래서 이제 용어 요 알았거나 또는 뭐요? 알 수 있었다. 요건 무효로 간다. 요걸 지금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잠깐 넘겼다 들어올게. 134페이지요. 134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양갈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찾아봐. 양갈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찾았어? 예외 뭐라고 돼 있어? 예외. 상대방이 표의자의 이름을 알았거나 밑에다가 악이라고 적어. 알았거나 밑에다 악이. 그 다음에 알 수 있었을 경우 밑에다 과실이라고 적어. 다시 134페이지 양갈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알았거나 이게 뭐라고? 악이. 알 수 있었다. 이게 뭐요? 과실. 그럼 뭐로 간다고? 무효. 그러놓고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할 테니까 봐봐요. 우리가 선의와 악이라는 말이 나올 때 바깥에서 쓸 때는 무슨 생각해요? 바깥에서 쓸 때는 선의는 좋은 의미, 좋은 뜻이고 악의는 나쁜 뜻이라고 돼 있죠.
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법에서는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 법에서는 선의가 뭐요? 어떤 줄이게 어떤 사실을 모르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떤 모르니까 줄이면 모르는 거야.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뭐고? 선이고. 그럼 악의는 뭘까? 어떤 사실을 뭐라고?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고 알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고 뭐라고? 알고 있는. 자, 그러면 앞으로 예외는 있는데 원칙, 예외인데 원칙. 선의자는 보호하는 제도가 많아. 오늘도 보면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된다는 말을 많이 할 거야. 그러면 선의의 자는 왜 보호해? 착해서 보호해? 아니고 모르고 했으니까 보호하잖아. 모르고 한 사람은 보호해야 된다고. 악인은요? 알고 했으니까. 악인은 뭐라고? 알고 했잖아. 알고 했으니까 무죄요? 알아서 했겠지. 보호할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런 대로 가는 거야. 다시 선의자는 어떤 사실을 뭐요? 모르고 하는 거고 악의자는 뭐요? 알고 한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요. 과실요. 과실이 뭐냐면 과실은요. 주의 의무 위반이야. 주의 의무 위반인데 이게 실수로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뭐라고? 실수로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라고. 그러놓고 한번 잠깐 봐봐요. 주의를 했더라면 그런 일이 안 생겼는데 주의를 안 해서 생겼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잠깐 쳐다봐. 내가 이 강의실 청소하다가요. 바닥에 똘매이 하나를 있길래 버리려고 창문 열고 보니까 뭐요? 사람이 하나 지나가는데 갑자기 내려다보는데 뒤통수가 너무 미워요. 그럼 어떤 충동이 생겨? 맞추고 싶죠? 그래서 맞추고 싶어서 요래해서 때려서 맞췄죠. 요게 뭐다? 고의야. 그럼 고의는 머릿속에, 고의는 봐봐요.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도 그 행위를 함으로써 예상된 결과를 발생시키는 건데 너무 길죠? 그럼 머릿속에 뭐라 그래? 일부러. 다시 고의란 뭐요? 일부러.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을 맞추겠다 생각해서 맞췄단 말이야. 이게 고의란 말이야. 그런데 이번엔 봐봐. 청소를 하다가 똘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청소에 신경 쓰는 바람에 아무 생각 없이 창문 열고 던졌는데 길 가는 사람이 맞았잖아. 이게 뭐예요? 내가 돌멩이를 바깥으로 던졌을 때는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주의를 해서 일이잖아. 근데 주의를 안 했죠? 주의를 안 했죠? 그게 바로 뭐라고? 과실. 그래서 머릿속에 이거 실수로 정생, 그죠? 그러니까 고의는 일부러라는 개념이고 과실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럼 여기는 봐봐. 뭐라고? 금방 우리 줄 건 거 뭐? 134페이지 뭐라고? 134페이지.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를 뭐로 바꾼다? 악의. 알 수 있었다. 그게 뭐라고? 과실. 그럼 뭐로 간다고? 무효로 가잖아. 그러면 여기 봐봐.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잖아. 그럼 이걸 다 유효로 가려면 다 뒤집어야 되죠. 자, 악의를 뒤집으면 뭐야? 반대. 선의. 과실은요. 과실이 있다 없다로 구별해. 물론 과실이 있나 고의가 있나고 하는데 과실이 있나 없다를 구별해서 과실이 없으면 뭐요? 무과실. 그럼 뭐로 간다고? 유효로 가잖아. 다시 악의가 있거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뭐로 가고? 무효로 가는데 요걸 뒤집으면 어쩐다? 악의를 뒤집으면 선의, 과실을 뒤집으면 뭐요? 무과실. 됐어? 그러면 또는을 뒤집으면 뭐가 돼? 또는 뒤집으면 뭐야? 눈또지, 눈또. 썰렁했나? 그 강의하시는 뭐 다른데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걸 오와 엔드로 설명하는데 오와 엔드 하는데 여러분들 시험에 오와 엔드가 나와? 시험에 오와 엔드로 나오냐고? 아니잖아. 한글로 나오잖아. 한글로. 그러면 또는의 반대말은 뭐예요? 여러 가지 한글은 많아. 선의이고 무과실, 선의 그리고 무과실, 선의 또한 무과실 많죠? 그러니까 요거는 나는 이거로 할게.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야? 요거 악이 한 개만 있어도 무효죠. 과실 한 개만 있어도 무효죠. 그럼 요거는 유효로 가려면 어째요? 선의이고 무과실 두 개 다 갖춰 유효로 간다. 이래 가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33페이지로 돌아오셔서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 좀 걱정돼서 한 말씀만 드릴게. 이 서면에 보니까 적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정신없이 적어. 벌써 여기다가 기초서는 12분만 보면 끝나는데도 여기 포스트잇 막 붙여놨어. 이거 진짜 안 좋은 방법이야. 고등학교 때처럼 고등학교 때 할 때 사는처럼 공부하면 큰일 나. 예.
이 기본서가 600페이지대. 이걸 웃자면 줄일란가 고민을 해야 되지. 여기다 뭘 자꾸 적고 덧붙이려 하면 공부 기간이 한참 늘어난다는 거죠. 무조건 줄이면 돼. 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줄일 필요 없어. 나중에요. 요약집 나올 거고 이제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마무리 특강 해줘서 그 마무리 특강 자료만 들고 가도록 다 해줘.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이해하려야 되는데 뭘 뭐 자꾸 적고 그다음 뭐 포스트잇 갖다 붙이고 이거 아니다 이거. 최소한 민법은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내가 그게 이게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안 돼. 근데 이게 예전에 잔소리 참 많이 했어. 근데 안 되더라고. 이렇게 해도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해. 근데 문제는 똑같은 행동을 하면 나중에 결과가 거의 안 좋아.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데 옛날처럼 그래 많이 안 하는데 자꾸 안티가 생기더라고. 나는 좋게 얘기했는데 왜 내가 적는데 네가 뭔 소리인데 이거야. 내 스타일이 이렇다는. 근데 생각해봐. 600페이지 책을 거기다 뭘 더 적어요 앞으로. 뭘 더 적어였고 뭘 추가하냐고. 웃자면 줄일 건가 주장해. 그러니까 나중에 핵심 요약집이 나오고 요약집도 280, 260페이지야. 이 요약집도. 그것도 또 나중에 시험 직전에 전날에 가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뭐 특강, 마무리 특강 같은 거 해줘. 그럼 그 자료만 보고 가라고 한다고. 그 자료 보면 엑기스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데 뭐 적지 말고 제가 줄 거라 하잖아. 줄 것만 끊고 추가로 적을 때는 책에다 간단히만 추가를 하면 된단 말이야. 자, 그래놓고 133페이지 107조 봐봐요. 133페이지 보면 107조 찾았어? 자, 제목이 진의 안에서 보시죠.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거라도 그 효력이 있죠. 그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효력이 있다. 유효란 말이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음을 어쨌거나 알았거나 또는 이를 알 수 뭐요?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간단 말이야. 다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거라도 그 효력이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어쨌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럴 때는 뭐로 간다? 무효로 가고. 2항에 보면 전항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거는요. 조금 이따가 108조에서 자세히 배울 테니까 좀 기다려요. 자, 밑에 해설로 내려갑니다. 표의자가 자신의 내심의 의사를 진이라 그래.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자, 줄 거세요.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스스로 알면서. 그러니까 을서 알면서예요. 자, 그리고 잠깐만 쳐다봐. 그럼 요 사람은요, 자기가 줄 마음도 없는데 준다고 얘기하는 것을 지가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줄 마음이 없는데 준다고 한다는 거 알고 하는 거야. 알면서 한다는 말 넘기시고. 옆에 얘가 나오죠. 예를 들어 회사를 사직할 의사는 전혀 없었는데 그만두겠다고 하면 월급을 올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죠. 자, 3번은 지금 보는 건 좀 무리긴 한데 간단히 볼게요. 나중에 이거는 기본서로서 자세히 볼 거야. 여기서 진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의사표시라고는 생각을 의미하고요. 요건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고 표의자가 스스로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원칙 유효 체크하시고요. 비진의 표시는 다시 한번 체크해봐. 표시된 대로 효과 발생한다. 표시된 대로 그 효과 발생한다. 표시된 대로 그 효과 발생해요. 그래서 아까 제목이 뭐라고 돼 있다? 유효. 근데 예외 요걸 주의하시란 말이야.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니면 어쨌거나 알았거나 악이 또는 어쩐다? 알 수 있었다면 그 비질의 표시는 뭐로 간다고? 무효로 간다. 입증 책임은 나중에 천천히 볼 거야. 3번의 기억. 비진의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도. 자, 일단 줄만 거나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줄만 꺼놓고요. 그거는 언제 배운다? 좀 이따가 108조에서 배울 테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자, 걸어놓고 잠깐만 쳐다봐. 자, 표의자가 진의가 아닌 의사를 표시했어. 그러다 원칙은 뭐하다고? 유효. 왜? 상대방 볼 위해서. 근데 상대방이 다시 한번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요 책은 11월 하면 거의 끝나. 거기 자대고 예쁘게 끌라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지금 설명하는데 자대고 예쁘게 끌라 하잖아. 이거 한 달만 하면 끝나는 거야. 늦어도 12월 되면 안 본다고. 그냥 쭉쭉쭉 꺾으세요.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말 좀 들으세요. 말 좀. 말 안 듣고 집에 가서 저기 뭘 결혼하시면 자식 보고 뭐라 그래. 니 누구 닮아서 그래 말 안 듣노. 그죠? 드러났잖아. 누구 닮은 거야. 자, 그
그냥 설명 들어. 다시 말하지만 기본소 따로 나오잖아. 이건 입문서야. 쭉쭉 꺾고 작고 자대고 예쁘게 꺾고 색깔 칠하려 하지 마. 자, 다시 비진이 표시는 뭐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했잖아. 그럼 원칙은 표시된 대로 이어져. 누구 보하려고? 상대방 보하려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을 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있어. 어떤 경우에? 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어쨌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 이러 가자. 그러면 적용할 테니까 한번 봐봐. 자, 봐봐. 여러분들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보면 알아 이제. 회사라는 말도 쓸 수 있고 사용자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사장이란 말을 쓸 수 있고 사장이라는 말도 쓸 수 있어. 그러면 회사는 뭐예요? 직원, 근로자, 피용자 다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요 직원이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 어떤 사람은 특히 이제 중년 남자인데 가끔씩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가 회사에서 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사 빠지면 우리 회사가 휘청거릴 거다. 만일에 내가 사표를 내면 우리 사장이 뭐요? 쫓아와서 잡을 거다. 니 와 그러노? 그래서 뭐 기분 나쁜 거 있나? 그래서 그럼 뭐 네가 그러면 내가 월급 올려줄게 이런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직원이 마음속에 지니는 사직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근데 어쩐다? 자기의 신임도를 알아보겠다. 또는 뭐요? 월급을 올려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에도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거야. 표시 사직서 제출했어. 사직 제출했다면 자기는 원하는 게 뭐였어? 그림이 뭐였어? 사장이 잡고 뭐요? 나가지 마라 사정하고 월급 올려줄 거다 생각했죠? 근데 사장이 뭐라 보냐면 니 진짜 나가려고 그래. 예, 뭐 퇴사하랍니다 이러니까 지금 나가면 밖이 추울 건데 그래도 나가랍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나가라 수리해버렸어. 자, 법적으로 이 사직 처리가 유효다 무효다? 에? 유효잖아. 왜? 표시된 대로 혈액이 생겼잖아. 다시 유효니까 표시된 대로 혈액이 생겼잖아. 그럼 이 사직 처리는 뭐하다고? 유효. 그래서 저 사람은 사직 처리됐는데 지금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어요. 썰렁했나? 말라고 그게 자, 근데 요번에는 잠깐 쳐다봐. 요번에는 똑같이 회사일 수도 있고 사용자일 수도 있고 뭐요? 사장일 수도 있고 뭐 근로자랄까 근로자일 수 있고 피용자일 수 있고 직원일 수도 있어. 자, 회사가요. 전직을 뭐라면 회사가 지금 너무 어렵다. 잘못하면 회사 문 닫아야 된다. 따라서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전 직원 사직서 제출하라고 그래서 전 직원을 사직서 제출하라. 전 직원 사직 제출하라 지시를 한 거야. 강요나 지시했죠. 그래서 직원들이요. 마음속에 지니는 사직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사직할 생각이 전혀 없죠. 그런데 겉으로 표시를 왜? 사장이 전 직원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하라고 지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잖아요. 사직서를 제출했죠. 그랬더니만 뭐요? 이 사용자가요. 이걸 수리해버려서 선별 수리. 미운 인간 몇 사람 사직서 수리해버려서 자, 이건 사직 처리됐다 안 됐다? 사직 처리가 유효다 무효다? 에? 와, 내기에는 효자만 들리노. 유효? 이것도 유효고 이것도 유효라고? 아니야. 이거는 무효야. 왜? 그거잖아. 이건 물어보려고 해봐. 회사나 사장이 자기 근로자 직원들이 사직할 마음도 없는데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걸 알아 몰라?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 사직 처리가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되고 이렇게 하면 부당해고가 되는 거야. 되겠죠? 이렇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표시된 효력이 생기는데 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뭐라고? 무효로 간다. 됐죠? 자, 108조로 갈게. 108조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통정의표. 다시 108조는 제목이 뭐요? 통정의표시야. 통정의표시고요. 보시고 여기 통정을 갈로 쳐봐. 이걸 줄여서 통정이라고도 해요. 허위표시라고도 해요. 허위표시. 갈로만 쳐.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그냥 통정한 허위표시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그냥 허위표시라고도 나와. 그러면 똑같은 거다 알아보면 되고 통정은 좀 이따 보는데 둘이 짜고 하는 거야. 합의 짜고 한다. 통정이고. 몇 조다? 108조. 자, 갑이 있고요. A라는 채권자가 있다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 그래놓고 이쪽으로 잠깐만 봐봐. 쪼그림을 사정할게. A가 갑에게 돈 빌려줬다고 볼게. 그럼 이 사람이 채권자, 채무자죠. 채권자, 채무자죠. 근데 채무자가 약속한 날에 돈을 안 갚는 걸 변제 안 한다라고 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일에 여러분들이 누구인데가 돈 빌려줬는데
돈을 갚기로 꼭 약속한 날에 돈을 안 갚으면 어쩔 거야? 우리 뭐 돈 빌려주는데 돈 갚기로 약속한 날 돈을 안 갚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객관식으로 할게 그러면. 객관식으로. 자, 첫째. 하염없이 줄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다. 본때를 보여준다. 쫓아가서 멱살 잡고 흔들어 본다. 갈로 열고 여자는 머리채. 3번 사람 하나 보낸다. 이거. 어째요? 좋지 않아? 사람 하나 보내서 해결한다. 네 번째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 어느 거?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이거야. 사람 하나 보내는 거.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소송을 걸 수밖에 없죠. 자, 봐봐. 그냥 간단히 할게. 내가 누군지 돈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럼 내가 강제할 수는 없어. 그러면 법원에 측에서 소송 걸어서 판결 받아서 강제집행해, 경매. 그리고 주로 소송 걸 때는 빼돌릴까 싶어서 가압류해놔. 소송 걸면서 가압류 신청을 해.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집이라고 볼게. 그 사람 집에 소송 걸면 가압류 바로 신청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에 기초해서 경매를 한단 말이야. 됐어? 앞으로 이런 거 앞으로 많이 배울 거야. 절차, 경매 절차도 배울 거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럼 요 사람으로 봐서는 자기가 약속한 날에 돈을 안 갚으면 이 사람이 강제집행 들어올까라는 게 예상돼 못해? 예상해 못해? 예상하잖아. 내가 돈 안 갚으면 우리 집 경매로 넘어갈 걸 예상하잖아. 그럼 예상하면 기다려, 빼돌려? 빼돌려야지. 그래서 자, 지금부터 잘 들어. 요 사람이 강제 집행 면하려고 친구와 짠 거야. 친구와 짜서 친구야, 아무래도 우리 집 경매 넘어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집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친구 네 이름으로 등기 좀 해놓자. 이게 가장매매라 그래. 그러면 가장매매를 하는데 봐봐. 우리 앞으로 매매도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냥 정상적인 매매는 매도인은 부동산 넘겨주고 매수인은 대금을 줘야 정상적인 매매잖아. 이거는 부동산도 넘겨줄 생각도 없고 대금을 아예 안 주죠. 대금은 아예 안 주잖아. 이걸 말한다고 가장매매. 그럼 한마디로 요 가장매매는 유효가 무효가? 유효. 무효지. 왜? 다시 매매는 한 사람은 소유권 넘겨주고 한 사람은 대금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소유권 넘겨줄 생각도 없습니다. 특히 대금도 안 주잖아. 가장이잖아. 가장. 그러면 가장매매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뭐로 간다고? 무효. 다시 당사자 사이는 언제나 뭐라고? 무효야. 그럼 우리가 요 사람을 가장매도인이라고도 부르고 가장양도인이라고도 불러. 가장매수인이라고 부르고 가장양수인이라고 부르죠. 그 허위표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시험에 나올 때는 이게 사례, 갑이 을에게 이렇게 사례로 주로 나오는데 거의 가장매매야.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이야. 그냥 가장매매 생각하면 돼. 그죠? 그럼 가장매는 무효니까 주기 전이면 줄 필요 있다 없다. 갑이 친구에게 등기 넘겨주기 전이면 그래도 넘겨줘야 된다. 안 넘겨줘도 된다. 안 넘겨줘도. 다시 말하면 가장매매가 무효야. 무효니까 주기 전이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미 넘겨줬다고 볼게. 등기 넘겨줬죠. 이미 이행을 했어요. 그럴 때는 요걸 꼭 좀 이해를 한번 해보라고.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 보라고. 반환 청구. 요새 요 친구가 요 돌려받아야 될까 못 돌려받을까를 생각해 봐. 네? 아니면 여러분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내가 채권자가 아무래도 경매 넣을 것 같아서 친구하고 짜고 친구에게 등기를 했잖아. 돈도 안 받고 등기를 했잖아. 그럼 나중에 친구로부터 내 집을 돌려받아야 마다 못 돌려받아야 맞아? 돌려받아야 되잖아. 못 돌려받을 것도 말라 이렇게 하는데. 그죠? 그리고 요걸 이제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 거야. 빼돌렸잖아요 하는데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요 사람과 요 사람의 법률 관계는 따로 생각하고 요 사람은 요런 버릇을 들여야 돼. 그럼 요 사람은 요 사람의 그냥 말로 할게.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잖아. 강제집행면 하려고 빼돌려서 잘못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를 따로 생각하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요거 이제 요렇게 분위기만 보고 요거는 제낄게. 헷갈리니까. 그럼 요 두 사람만 생각해 보라고. 갑이 친구에게 등기 넘겨줬는데 돈 받지 않고 그냥 빼돌려 등기 넘겨줬잖아. 그럼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지. 못 돌려받으면 친구가 가만히 있다 집 한 채 생기는 거잖아. 그리고 다시 말하지 매매가 무효야. 무효니까 매매가 없잖아. 그러니까 돌려받아야 돼, 못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그러면 이거는 불법이 아닌데 여기까지는 지금 뭐 좀 무시해도 돼.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받아요. 됐죠? 그럼 당연히 그래서 다시 허위 표시 가장 매매는 무효다. 그래서 주기 전이면 줄 필요 없다. 그 말을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다. 이미 이행했을 때는 이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받는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맞는다. 그런데 봐봐. 그런데 돌려받기 전에 이놈의 친구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잽싸게 팔아먹었잖아.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면 제3자라 부르는데 그 다음에 또 봐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제3자를 누구를 제3자라 그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전부 제3자죠. 예를 들면 내가 친구하고 둘이서 술집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낑기 들어서 막 지주장을 하잖아. 그럼 뭐라 그래? 아니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제3자가 왜 나서요? 이런 게 하죠. 그러면 바깥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제3자야. 근데 법에서는 그게 아니고 요 당사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사람부터 다시 매매를 하거나 임대차를 하거나 했죠. 그러면 요 사람부터 다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 제3자지. 모든 사람이 제3자가 아니야. 요 사람이 제3자인데 만약에 제3자가 선이라면 무슨 뜻이다? 제3자가 선이라면 무슨 뜻이다? 몰랐잖아. 여기서는 뭘 몰라? 요 그림에서는 뭘 몰랐다는 거야? 가장매매라는 걸 몰랐다는 말이야. 가장매매라는 걸 몰랐죠? 가장매매라는 게 모르고 했잖아. 그럼 이 사람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 보호해야 되잖아. 왜? 모르고 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권리를 취득한다, 뭘 한다? 한다. 권리 취득하죠? 그러면 가장 매도인이 이 사람에게 무효다, 내놔라,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요것도 다시 한번 봐봐. 이제 공부를 할 때, 처음에 공부할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지. 그러면 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데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자꾸 값 생각하는 거예요. 값 웃잖아. 저 집 날라갔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 그러면 값은요 억울하죠. 그럼 누구에게? 을에게 집값 물어. 친구 보고 니와 내 집 팔아먹었노. 집값 내놔라.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인데 이건 별도로 생각하고는 항상 그렇게 자꾸 머릿속에서 소설 쓰지 마. 웃잖아 소설 쓰지 말고 이렇게 줄기만 쫙 따라가. 줄기 따라가 보면 나중에 가지는 나중에 치면 돼. 그죠? 그래서 다시 요 가장 매수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사람은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제3자다. 그 제3자가 성이라면 모르고 한 거기 때문에 보호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권리를 취득하고 요 사람은 요 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뭐예요? 없다. 이렇게 시작할게. 자, 통정허위표시 134페이지 108조. 자,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표시는 뭐라고? 무효. 2항에 전항의 의사부인은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할 수 없는데 좀 이따 추가로 설명할게요. 의,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하는 지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이러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범위를 가르쳐 줄 것이고 가장행위라 그래. 뭐라 한다고? 가장행위 체크하시고. 가장행위만 줄 거 다 끊지 말고. 자, 오른쪽에 2번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강제집행 면탈하기 위해서 친구와 짜고 진정한 의사 없이 소유권만 이전해 두는 거죠. 요건은 아까하고 똑같아.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고 표의자가 의사를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요것만 체크해. 상대방과 통정해야 되는데 통정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합의. 짜고 하는 거야. 통정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합의해. 둘이 짜고 해. 그리고 5번에 왜 그랬는지 이유나 동기를 묻지 않겠죠. 자, 효과 기억력. 자, 지금부터 주의해. 체크해. 당사자 사이는 뭐라고? 언제나 무효. 다시 통정 없이는 당사자는 뭐라고? 언제나 무효. 따라서 체크하시고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잖아. 다시 가장매매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허위표시는 불법은 아닌 거는 천천히 봐도 돼. 디귿가 따라서 디귿 체크해. 따라서 이미 급부한 것은 어쩐다?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 다시 이미 급부 준 것은 반환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당이도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다시 기억. 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는 언제나 무효다. 아직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다. 디귿. 그런데 이미 이행을 했죠. 그럼 이거는 급부한 것은 반환을 청구할 수 뭐라고? 있다. 주기 전이면 줄 필요 없고 줬을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2번의 기억. 허위표시면은 다시 한번 체크할까? 허위표시면은 선의의 제3자에는 대갈 수 없죠. 뭐라고? 선의의 제3자에는 대갈 수 없어. 그렇다면 한 번만 더 봐.
요 사람부터 다시 넘겨받은 이 사람이 선이라면 이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이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을, 이게 권리를 취득해버리고 이 사람은 이제 권리는 소유권 날아갔어. 집이 날아갔어. 다만요. 요 사람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별도 문제다. 자, 동그라미 니은 하면 예를 천천히 읽어볼게.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가장 매매를 해서 갑의 부동산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했죠.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병이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해서 권리를 취득했다면, 권리 취득했죠, 병이. 그러면 갑은 허위표시 무효를 근거로 해서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뭐라고? 없다. 이것은 허위표시 이전에 법률관계 맺은 자 줄 것이고, 이전이란 말 동그라미 쳐. 이전이란 말 동그라미. 그 다음에 포괄승계인 책 가시고, 옆에 포괄승계. 이거는 제3자가 될 수 없죠? 자, 그러면 잠깐만 쳐다봐. 요게 가장 매매를요, 여기로 옮길까? 갑이 을에게 가장 매매를 11월 1일 날 했고요. 요 사람이 다시 병에게 매매를 했는데 언제 했냐면 12월 1일 날 했죠. 그럼 이 사람이 선이라면 이 사람이 보호되죠. 요건 이해가 돼? 11월 1일 날 가장 매매했고 요 사람이 12월 1일 날 팔았고 이 사람이 선이라면 보호가 되잖아. 그런데 요 가장 매매 부동산에 가압류가 하나 있는데, 가압류나 가등기 하나 있는데 10월 1일자로 가압류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제3자도 아니다. 보호되는 제3자도 아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야. 가장 매매 전에, 가장 매매 이전에 권리 관계를 맺은 사람은 제3자도 아니다. 금방 그 줄 거잖아. 뭐라고? 허위 표시 이전에 법률 관계 맺은 사람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시간적으로 이후에 맺어야 돼. 시간적으로 이후에 맺어야지. 아까 내가 그랬잖아. 새로운 이 관계란 말을 했잖아. 새로운이란 말이 뭐야? 가장 매매보다가 시간적으로 뒤에 와야 새로운 거잖아. 그럼 이거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보호되는 제3자 이다? 아니다. 됐어? 자, 요번엔 잠깐 쳐다봐. 용어 정리할게. 앞으로 이렇게 그린 그림 뭐다? 건물이야. 주택을 포함한 건물. 이렇게 그린 그림은 뭐다? 토지. 이렇게 그린 그림은 뭐야? 임야. 나무야, 나무. 나무잖아. 임야. 앞으로 이렇게 그린 그리면 자동차. 앞으로 이렇게 그린 그리면 냉장고. 이렇게 그림 그리면 텔레비전. 에? 요 위에 거는 뭐? 부동산. 이 밑에 거는 동산. 위에 거는 부동산, 밑에는 동산이야. 오늘은 복잡하니까 동산은 제낄게. 이분이 이렇게 재산을 갖고 있다가 돌아가셨어. 자, 돌아가신 분을 뭐라 할까? 어떤 분이 그래도 고인 그래. 맞기는 맞죠? 그럼 우리가 상속을 하려 그래. 그럼 상속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뭐라 불러? 요거 알아두셔야 돼. 돌아가신 분을 뭐라 부른다? 피상속인. 살아서 상속받는 사람 뭐라 불러? 상속인. 다시 돌아가신 분을 뭐? 피상속인. 살아서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인인데, 우리 시험에 책에 없어. 그냥 쳐다봐. 시험에 상속이라는 말 나오면 항상 시험에는 단독 상속이라는 말을 해. 요렇게 안 하면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겨버리거든. 뭐 여러분은 대부분 상식적으로 아는데 아마 젊은 분들은 모르실 분이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이제 부가 있고 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아내가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식이 2명이 있다고 볼게.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첫째 딸은 시집 갔다고 볼게. 시집 가서 다른 데 살고 막내 아들하고 같이 산다고 예를 들어 볼게. 이렇게 살다가 누가 먼저 죽어? 남자, 예, 너무나 당연히 남자가 먼저 죽죠. 자, 이 아버지가 죽었어. 그러면 이제 재산이 어떻게? 처인되는 재산이 얼마가? 예? 역시 젊은 분들이라서 잘 모르구나. 중년 이상인 물어보면 다 알던데. 예. 요게 뭐요? 와이프가, 배우자가 1.5야. 똑같아. 아내가 돌아가셨으면 남편이 1.5야. 자식은 시집 갔든 말았든 아들이 이런 게 전혀 상관없어. 예를 들면 시집가 70대더라도 상속권이 다 있어. 그럼 요거 뭐? 1.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이분이 3억 5천 재산을 안고 돌아가시면 와이프가 뭐요? 배우자가 1.5, 자식이 1억. 자, 여자분들 친정껏 빨리 계산해, 머릿속에.
계산 끝나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문제의 상속이 나오긴 나오는데 저 상속분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요거는 우리 민법에서는 나오면 단독 상속이라 해보는 거야. 왜? 저런 상속분 계산하는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그죠? 자, 그럼 이 사람은 뭘 상속받아? 집도, 땅도, 임야도 넘겨받죠. 재산, 즉 권리도 넘겨받죠. 그 다음에 뭐도 이 사람이 빚이 있으면 빚도 넘겨받아 안 넘겨받아? 넘겨받잖아. 그죠? 채무도 넘겨받죠. 요런 걸 뭐냐면 포괄승계라 그래요. 여러 개의 권리를 한꺼번에 넘겨받는다. 이런 걸 뭐라 한다고? 포괄. 이런 걸 포괄승계라 그래요. 포괄승계. 설명부터 들어봐. 이번에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임야도 있는데 그중에 집을 팔았어. 을에게. 집을 팔아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대금 받고 등기는 게 줬어. 대금 받고 등기는 게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여러 개의 재산 중에서 한 개의 권리를 넘겼잖아. 개개의 권리를 넘겼죠. 요런 걸 뭐란다? 특정승계. 이걸 뭐란다고? 특정승계. 그럼 앞으로 포괄승계라면 뭐 생각해? 상속. 뭐라고? 상속. 특정승계란 뭐요? 매매라든가 교환, 증여도 특정승계야. 됐어? 자, 밑에 용어 정리 갑니다. 박스에 보충 봐봐. 특정승계와 포괄승계 나오죠? 자, 또 1번에 특정승계 갑니다. 1번에 특정승계 개개 권리를 줄 거. 개개 권리 줄 거. 옆으로 쭉 가서 매매교환, 증여 등 줄 거. 그렇고 읽어볼게. 특정승계는 뭐예요?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에서 취득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있다? 매매, 교환, 증여 같은 것이 특정승계야. 자, 포괄승계합니다. 하나의 취득에서 다수의 권리 줄 거. 다수의 권리야. 아까는 개개의 권리죠. 지금 뭐라고? 다수 권리고 바로 밑에 상속만 줄 거. 상속. 다 외울 필요 없어. 상속. 그러고 읽어볼게. 하나의 취득원에서 무슨 권리가?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거가 포괄승계인데 상속이 대표적이다. 됐죠? 그래서 앞으로 포괄승계 나오면 뭐 생각하고? 상속. 특정승계란 뭐요? 매매교환 증여. 즉 매매 생각하면 돼. 되겠죠?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요 포괄승계인은 그러면 포괄승계인은 제3자가 되느냐 이걸 물어보려고 요건 마지막으로 자, 요 그림을 살짝 옮길게. 갑이 잡아봐. 친구 을에게 강제집행 면하려고 집을 이제 빼돌렸어. 등기 줬죠.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사망을 한 거야. 내가 친구 명의로 넘기는데 갑자기 사망했어. 그 친구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식이 하나 있는데 상속인이야. 상속인이 이런 사실을 몰라. 아버지가 실제로 산 게 아니고 가장 매매했다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다죠. 그럼 이 상속인이 보호되는 제3자일까? 이걸 물어보려니까. 그러니까 포괄승계인, 상속인이 보호되는 제3자에 속할까 속하지 않을까? 이거 물어보는 거야.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 상식적으로 친구 사이라 그랬어. 친한 친구 사이. 그래서 갑이 친구에게 돈은 안 받고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해서 등기 줬잖아. 그러면 이 친구가 돌려줘야 된다 그랬죠. 예? 그럼 이 친구가 죽었으면 아들은 안 돌려줘도 돼? 돌려줘야 되잖아. 지금 집이 지금 아까운 거야. 이 친구도 상주도 당연히 돌려줘야 되잖아. 다른 말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그냥 말로 할게. 몸뚱아리는 다르지만 법적인 지위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권리 그대로 넘겨받고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채무도 그대로 넘겨받잖아. 요 사람과 요 사람은 법적으로는 이 꼴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리가 있으면 이 사람 권리, 이 사람이 의무가 있으면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가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 이 상속인도 어찌 된다? 돌려줘야 되지. 자기가 꿀꺽하면 안 되죠. 자, 결론. 포괄승계인이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포괄해서 앞으로도 똑같아. 포괄승계는 제3자 될 수 없죠. 그럼 박스 바로 위에 금방 봤던 박스 바로 위에 동그라미 띄고 다만 뭐라고? 허위표시 뭐라고? 이전에 법률 관계 맺은 자하고 또 하나 누구는 포괄승계인이란 머릿속에 뭐 생각하고? 상속인. 포괄승계인이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아니야. 왜 그렇다고? 저걸 한번 적어봐. 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될 수 뭐라고? 없다까지 볼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108쪽까지 봤어요. 조금 쉬었다가 109조로 들어갈게요.